작년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크나큰 도약을 한 기념비적인 한 해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가슴이 벅차오르기만 하는 순간이 유독 많았죠. 저에게는 KF-21이 화려하게 날아오던 순간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무엇보다 2022년은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뜨겁게 주목받으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다시 쓰는 큰 전환점이 된 해인데, 2023년 개미눈이 시작된 이 시점, 작년 한 해 대한민국 방산의 달라진 위상을 돌아보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비롯해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되면서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고성능 무기들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군비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시키면서 서둘러 재무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주목받으며 방산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군에 있거나 전역하신 분들은 내가 군생활 중에 사용한 무기들이 뭐 그렇게 좋았던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전부터 대한민국의 무기는 높은 기술력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알짜배기 나라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 강국입니다. 이는 방위산업에서도 마찬가지라 K9 자주포와 천무 등 세계 어디에 손보여도 손색이 없는 이른바 탑티어 무기를 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약 50만의 상비군이 실제로 이 장비들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피드백을 바탕으로 안 그래도 좋았던 무기를 주기적으로 개량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 개국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이 뛰어난 무기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높은 공업력과 산업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산 분야는 자체적인 수요와 공업 능력만으로도 다른 나라의 무기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전 중인 나라다 보니 강력하고 뛰어난 무기들을 많은 수량으로 보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무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자체적인 무기를 생산 능력이 부족한 몇몇 유럽의 국가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고성능의 무기를 개발하자니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안인데,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를 여러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무기를 생산해서 공급해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가격 경쟁력도 높은 나라를 찾다 보니 저기 아시아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딱인 거죠.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특히나 새로운 형제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는 폴란드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과 체결된 무기 수출 계약액은 작년 한 해에만 무려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해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기들은 어떤 무기일까요? 굵직굵직한 것만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천무, 일단 천무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하이마스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하이마스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탄약고와 지휘소 같은 전략 목표물을 우월한 기동력과 뛰어난 명중률을 무기로 핀포인트 타격하고 상대군의 전투 지속 능력에 막대한 데미지를 주면서 반격의 발판을 만들어준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대당 66억에 달하는 높은 가격과 연간 약 60여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낮은 생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 각국의 군과 방산기업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전황 상태를 보면서 하이마스와 같은 우월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거리에서 뛰어난 명중률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수단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황인데, 앞서 말한 높은 가격과 낮은 생산력이 발목을 잡아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0여 대 생산할 수 있던 생산 라인을 급히 늘려 연간 90여 대 수준까지 생산력을 높였음에도 수요를 못 맞추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상황에 급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바로 천무입니다. 대한민국의 천무 역시 하이마스와 굉장히 유사한 무기체계이며 하이마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활용면에서는 KG 자체가 하이마스보다 한 층급 위의 사이즈를 채택하고 있어서 277mm 로켓탄을 기준으로 하이마스는 6발을 탑재하는 것에 비해 천무는 230mm급 로켓탄을 12발 탑재할 수 있어 단수 수치로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의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이마스에 비해 천무가 더 최신에 나온 장비다 보니 기술적으로도 우위인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격은 하이마스의 절반 정도인 30억 수준이니 이걸 안 사고 배길 수 있나요? 작년 10월 폴란드는 천무를 무려 290문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르웨이 역시 천무 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막 시작되는 단계인 천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아주 훌륭한 무기 체계입니다. 그리고 K9
K9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 거리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포병 무기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자주포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대한민국이 만든 최고의 명품 자주포 K9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까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판매된 자주포 중 점유율 54%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자주포가 바로 K9입니다. 이렇게 높은 판매율을 자랑하는 데에는 뛰어난 가성비도 한몫하지만 워낙 많이 팔린 탓인지 국내 무기로는 몇 안 되게 실전을 겪은 무기 중 하나인데 전과가 상당합니다. 인도는 K9 자주포를 상당량 도입하여 전략화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의 PCL-181을 도입한 파키스탄을 상대로 교전을 벌였는데 압도적으로 인도의 K9 자주포의 승리로 끝이 났고, 교전이 끝난 뒤 인도 측에서 K9의 성능에 대만족해서는 K9의 라이센스 생산 계획을 크게 앞당겨 생산했습니다. 이런 실전 기록에 힘입어 폴란드는 이번에 또 K9 자주포 672문을 도입하기로 계약 체결했는데요. K9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실패가 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공격기 FA50의 선전도 매섭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폴란드 이야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워낙 통크에 다녀가셨거든요. 그 쇼핑 목록 중에 FA50 경공격기 개량형을 무려 48기를 계약했습니다. 정말이지 고마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만든 최초의 디지털 전투기이자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FA50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서 각국에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 필리핀에서 실전을 치러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 중 최초의 실전을 겪은 전투기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필리핀의 만다나오 섬에서 반군과 큰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는데, 이때 필리핀군이 도입한 FA50 PH가 반군 격퇴에 크게 일조하자 당시 필리핀 육군의 고위 간부가 FA50을 두고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당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이 처음 도입된 해가 2013년입니다. 그동안 FA50은 여러 나라에 수출되면서 그 나라에 맞는 현지화 개조를 꾸준히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각국에 맞는 장비들을 체계 통합하는 등의 고급 노하우를 축적하여 발전하고 있어 지금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의 전투기입니다. 아까부터 폴란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지금 폴란드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무기 중에 레드백도 있습니다. 레드백은 대한민국의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 획득 사업인 랜드 400 페이즈 3를 위해 개발한 대한민국의 최신형 장갑차입니다. 다소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으나 뛰어난 방어 능력과 기동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첨단 장비로 무장한 하이엔드급 장갑차입니다. 아쉽게도 사업을 시작하게 만든 호주 측에서 최종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한데, 뜬금없이 폴란드에서 진지하게 레드백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폴란드에는 이미 꽤 준수한 보르숙이라는 경량 장갑차가 있는데, 아무래도 경량 장갑차다 보니 방어 능력에서의 한계가 명확하던 차에 대한민국의 레드백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꽤 이야기가 진지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인데, 폴란드형 레드백에는 보르숙이 탑재된 무인 30mm 포탑으로 교체를 하는 등의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드백의 경우에는 여유있는 차체와 범용성 높은 설계를 가지고 있어 사업이 잘 진행되면 폴란드 측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폴란드형 레드백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미국의 오시코시사와 함께 무려 54조 규모의 M2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인 OMFV 사업을 레드백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서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니, 잘하면 레드백도 또 다른 수출 효자 상품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코시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의 소방차나 제설 차량 같은 특수한 목적의 차량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미군의 신형 소형 전술 차량 도입 사업인 JLTV에서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선정되어 LATV라는 이름으로 납품 중인 굉장히 핫한 기업입니다. 참고로 아까 소개한 하이마스의 차체도 이 오시코시가 생산하고 있죠. 아무튼 우리 레드백의 미국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쟁에서 크게 주목받은 무기 중에는 전차 킬러 제블린도 있습니다. 제블린은 보병이 운용하는 대전차 유도미사일 시스템인데요. 발사 후 망각 시스템에다 발사 후 수직이 가깝게 솟구쳐 전차의 가장 취약한 포탑 위를 타격하는 전차 입장에서는 사신과도 같은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마침 대한민국에는 한국판 제블린 현궁이 있습니다. 현궁은 제블린과 마찬가지로 발사 후 망각 시스템과 탑어택을 지원한 데다 심지어 제블린에 비해 장갑 관통 능력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무기 시스템입니다. 지금 제블린은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데, 제블린 수요 중 꽤 많은 수가 우리 현궁으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어도 대한민국의 무기가 잘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기 수출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방산업체에서 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무기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수억에서 많게는 수조 원이 투입되는 이런 대규모 무기 수출에는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방위사업청 같은 기관의 서포트가 없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뒤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런 성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작년 한 해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로 최대의 방위사업 성과를 거둔 한 해입니다. 현대식 무기를 만들 기반이라고는 아예 없어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소련 등의 무기를 기반 삼아 만든 대한식 소총부터 천무, K9, 심지어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KF-21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뤄냈고 앞으로 이뤄낼 방위산업의 성장은 그야말로 수많은 개발자와 산업 종사자들의 피땀으로 이뤄낸 기적 그 이상의 쾌거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전력화되어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